자, 얘는 이제 그거예요. 어차피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해줘가지고, 그것도 지 멋대로 조작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팔아먹지 않았겠습니까? 이준석이한테도 팔아먹고, 윤석열한테도 팔아먹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돈 받은 거 없다. 라고 하는 일종의 무상 제공 정황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돈은 안 받죠. 네. 3-8 해주세요.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조작 여론조사 등을 공짜로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권을 제공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 씨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인 22년 6월 중순 무렵에 명 씨가 김 의원을 향해서 대통령에게 돈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김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라는 취지로 큰소리치는 대화 녹음 파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혀 연고도 없고, 사실상 10년 야인으로 지나던 자기가 이걸 받은 거에 대해서, 또 3억 7천을 들여가지고, 어찌 보궐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5선까지 늘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한테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명태균한테 너무 피를 빨린 거야. 얼마나 피를 빨려, 숙주가 쭉쭉 말랐어. 아마 명태균이 지역구 안에서 이권사업에 개입해갖고 돈을 뽑아먹은 정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영선이한테는 안 나눠줬어요. 그렇죠. 네. 안 그러니까, 나눠주는 DNA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다 나눠주는 DNA죠. 아니죠. 본인이 번 것도 아니죠. 아니죠. 내가 번 거 맞죠. 내가 너님이 열심히 활동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대단히 근면합니다. 네. 왜냐면 남을 못 믿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은 스스로 챙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권 사업에 개입했을 거고 그 이권 사업에 대한 수금을 정말 한 푼도 나누지 않고 개인적인 교수지에다가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이권과 개입한 정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돈 들여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한테 시키고 이거를 준석이한테 주고 성렬이한테 주고 김하일을 내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받아온 거는 사실은 대부분 지가 다 챙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남는 장사였고 티나지 않는 장사였기 때문에 명태균은 이쪽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성공신화를 현재까지 쓰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4.10 총선 당시에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다 지시를 했다. 즉, 이 당시에 지역구를 옮기든가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공천이나 경선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김건희가 개입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개입 과정 중에 김건희가 팽을 하려고 하는 김영선을 팽을 하려고 하는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준석도 그렇고 명태균도 알고 있었는데 요걸 방조한 듯한 그러한 녹취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준석과 명태균의 녹취록입니다.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그러니까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이동해 김건희 여사가 개입이 됐다는 또 다른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3일 뉴스토마토와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자신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는데 이 녹음은 7불사 회동 다음 날인 3월 1일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의원은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가 명태균의 야마다. 그날, 그러니까 7불사 회동 대화의 핵심은 그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김건희가 그렇게 공천 개입했을 거라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슬그머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총선 재보궐 과정 중에서도 이상한 사안들이 있었고 그럼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마치 자기가 유튜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준석은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네.
그래서 김영선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뜬금없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데에서는 당대표인 자신도 의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아만 하고 말았다는 거야. 당대표인데. 그래서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사실상 공범이었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 내가 당 대표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는, 뭐 싸웠다. 이게 사실은 당 대표로서의 올바른 자세잖아요. 근데 나도 의아하더라고. 이거는 무슨 제3자나 할 얘기지. 그래- 이걸 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뉴스에서 짚고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을 하자면, 자, 현재 이준석은 이 녹화를 틀었을 때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지금 김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 의원이요. 대표는 허은하. 그 당시에. 이걸 당시에. 틀었을 당시에. 이거를 녹음했을 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왁구가 약하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 왁구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냐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자꾸 김영선 자체 왁구로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김영선 기자회견이 약하긴 약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김영선이 알고 있는 공천 개입 기자회견을 해봐야 이게 별 여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요 내용은요, 요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왜 3일 동안 1번을 준다고 꼬시다가 결국 안 줬느냐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걸 틀었을 때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한 것처럼 하면서 김건희가 배신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배신의 프레임이 아니라 얘네들이 중간에서 공짜로 기자회견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반사 이익을 보려고 했던 때에 둘 사이의 대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둘은 한패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명태균과 이준석은 한 편이었구나. 한편인 상황에서 지금 컷오프 된 건 알았어. 제일 먼저 신문으로 뿌렸단 말이야. 네. 이미 뿌렸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개혁신당 비례대표라도 줘라고 해서 둘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뭐였죠? 총선 개입했다. 김해로 가라 그랬다는 내용이잖아. 네. 그래서 그걸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게 왁구가 약하다 그런 거야. 그걸로 해갖고 영선이를 1번을 주던지 아니면 이걸 통해갖고 반사 효과를 크게 얻을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지. 거야.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 이제 얘네들 짠 거는 김영선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제가 컷오프 당한 이면에 김건희가 있었는데 김건희가 지시를 했는데 한동훈이 안 받았다로 가는 어제 거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어제도 회의를 한 거야. 김건희가 김해로 옮겨준다고 했다. 김건희는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 가세요 그랬다. 그런데 한동훈이 받질 않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김건희를 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반대급부적으로 한동훈이 뜨는 거지. 뜨는. 네. 그래서 명태균 얘기 한동훈이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안 되는 걸 방조했으니까 배신 때린 것 같은 프레임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배신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피해자를 만들자는 거야, 김영선은. 김영선을.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게 그런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공천개혁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받지 않았다면 한동훈이 자기 원칙대로 공천한 거 아니냐. 라고 강화될 가능성이 그렇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잘린 김해갑에서 경선을 하라니까 라는 얘기는 경선이라도 붙여줘라고 추가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은 그것도 안 받아줬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까가지고 김영선이 나는 김건희한테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한동훈만 뜬다는 거야.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내지 선대위원장으로 뜨는 꼬라지는 오히려 우리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은 둘이서 야 지금 저거 지금 폭탄 처리반이야 저거 지금 공천 안 됐다고 지랄하고 끝나고 나면 또 연병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네가 비례대표라도 해서 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비례대표 주려고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한동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굳이 해갖고 여파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명태균이랑 같이 지금에 있는 김영선을 말하자면 토사구팽하는 그 대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인 거예요, 이 새끼는. 김영선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더 열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치고 환장해야 되는 거죠. 정말 와 제대로 내가 진짜 쪽쪽 빨리고 이 두 이것들한테 끌려가고 내가 당했구나. 7불사에서 3일 동안 막 얘기하고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하더니 종인이 오빠 데리고 간 것도 7불사에서 만난 것도 그만 두자니까 천하람이 붙들고 4일 동안 얘기한 것도 이게 시간만 끌어갖고 결국은 나를 결국은 팽하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힘이 지금 이제 녹취록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이든 날리면을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통화가 조작됐다라고 우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된 허술한 논리를 좀 깨보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명태균 씨와의 공천거래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 국힘 강승규 의원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리규명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말한 건데요. 이상한 녹취록 하나 같고 그것이 조작된 흔적이 보이고 있어 운영위 국감이 하루 종일 이걸로 떠들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강승규가 누굽니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할 때 김은혜 홍보수석과 함께 나와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웃기고 있네 낄낄대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호텔 번호라고 지정했던 낙서를 서로 보여주면서 낄낄 웃던 그런 사이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감정했던 그 음성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그걸 바이든 날리면으로 음문을 말하자면 아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저만 혼자 그렇게 들렸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조작될 수 있는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조작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피커폰이잖아요. 자꾸 얘네들은 편집을 했다 그러는데 스피커폰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 잡음이 쭉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채널, 이 한 목소리 주파수 안에 잡음으로 들어가 있는 바람소리 이게 쭉 있고 목소리가 쭉 나와. 지금 윤석열이 얘기한 목소리가 쭉 나오고 그게 스피커폰으로 제3의 그 녹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블랙박스에 녹음될 당시에 잡음이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편집을 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이 같이 들어있는 녹음본을 갖고 편집본이라고 우기는 건 아주 상식에 벗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아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요. 그냥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전체 다 들어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번 주 안에도 뭐 김건희 음성을 깐단 말도 있고 영상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지금.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안 까면서 살라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칼 밑에 있는 소세지들이 미쳐버리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고 얼마나 깔라 그런 거고 뭐에 대한 내용을 깔 건지 예고편이라도 알려주면 안 돼? 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 알냐 좀. 근데 진짜 영상 김건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영상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전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안 보고 마치 이걸 상상으로 꺼내놓을 그럴 언론인이나 기자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파급력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주말 집회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는 월화수는 좀 잔잔바리를 좀 가고 목요일 금요일에 굵직한 거를 뻥 터트린 다음에 불씨로 삼아. 노지에서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쌈박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말짓기가 한창입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이제 일단 나온 거에 대해서 네. 막 말을 지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나는 김영선한테 회를 주라고 했다. 응? 고기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회를 주라고 했다. 내가 말하는 당은 예를 들어 북짐당이라고 요즘 여의도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던 식당 이름이다.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짓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패러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문장을 새롭게 다시 써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든 날리면 같은 문장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 뭐 해줘라가 아니고 회를 회를 줬다. 주라고 했다고. 고기를 주지 말고 회를. 회를 주라고. 영선이는 수돗물도 먹는 애인데 왜 고기를 줘? 회를 줘야지. 뭐 이런 아니, 식으로. 이게 좀 진짜 회를 이렇게 줘라. 나오면 너무 응. 웃길 것 같아요. 회를 줘라 했는데 당에서 그 회를 안 주겠다고 말해봤네. 아니 모처럼 그 박영진 고생을 했으니까. 김현서. 김영선 거기 있는 국진당이라는 음식점 가서 회 좀 사주라고 그랬는데 회를 안 사줘가지고 당에서 뭐라 그러대? 그래서 말이 많네. 회 좀 안 사주려고. 회는 안 되고요. 짜장면은 사줄 수 있는데 회는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당에서 말이 많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 당에서 그날은 회가 떨어진 거야. 손님 오늘은 회가 안 되는데요? 다른 메뉴로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가는 게 아닐까. 와, 네. 진짜 누가 보면은 김영선 돈 없어서 회 못 먹는 줄. 예.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네. 진짜. 여기에 이제 오빠 관련해서도 또 기가 막힌 해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오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나도 오빠 많아 이씨 라고 이거는 국힘의원이 네. 스스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한다는 거죠. 이미자 의원 대단합니다, 이 언니 진짜. 네. 오빠 안 많을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있는 제 측근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 왕왕 듣습니다. 비서실장이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제 동생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줌마 뭐 하는 아줌마야? 끼워 넣습니다.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하나 한껏 잡았다라고 뭐 일상에서 막 난리 브러스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선거 안 해봤나 싶어요. 자꾸 대통령의 이 워딩을 가지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지만 공천 개입한 게 아니라 메뉴에 개입한 거다. 동안은 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G 워딩 박찬대 대통령 정치 격박사의 이 조언을 듣고 뭐 초반에는 조언도 제일 하고 앞에 있어요. 존경하는 민당 의원님들 그 지역에서 아마 선거 많이 해보셔서 할 텐데 저도 지역에서 선거할 때는 오빠 많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언니만 믿어요. 그럼 믿어야지 선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표가 소중한데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선거하다 보면은 아우, 진짜. 오빠가 많으시구나. 내가 보기에 그 예, 오빠는 예. 절대 동생이라고 생각 우리 안 이쁜 안 할 동생, 텐데. 이자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할 걸요. 그 오빠는. 네. 어디 가서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죽탱이 날라와요. 아니, 이분,
이분 심지어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 아유, 아이고. 곡집 묻으면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비참해져요. 아유, 뭐 정진석도 오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 뭐 김성태도 예, 한국노총 출신이죠. 김성태 전 의원. 예. 아니 사실 국회의장에 나서야 될 정도의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건이 뒷수발 드느라고 정진석이요. 저런 유치한 말장난이나 이걸 쳐야 되는 거고. 아이고야. 당신 질불사 가서 뭐 매화 심고 그랬잖아요. 뭐 이러면서 피도 안 마른 천하람이랑 말싸움 해야 되고. 정말 천하람. 야, 그 두 사람이 정진석이랑 천하람이랑 둘이 주고받는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야, 웃겨요. 아주 극한 직업으로 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국회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또는 이런 걸 통해 갖고 제대로 된 반박이나 논리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이거 계속 공개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헛발질하면 지들도 지치지만 국민들은 뚜껑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역시나 명태균에 관련된 제보, 명태균이 없어도 제보가 나와요. 이제는 관련된 제보 내용들 신불자의 입장으로 명태균의 공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이 모든 상황, 이 정권의 난막상과 거기에 엮여져 있는 대선 후보라고 플러팅 당한 놈들의 사연들이 계속해서 동작가 TV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해설되고 있다는 거, 시리즈로 해설되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외국 미드도 아닌데 복잡한 탐정물도 아닌데 이거를 명태균의 워딩을 다 이렇게 일일이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